첫째로는 비즈니스 이메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메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메일은 곧 편지입니다. 그런데 점잖은 편지를 정식으로 써본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더 그렇죠. 그래서 편지의 기본 형식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언어 공부에 왕도는 없겠지만 이미 영어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이 영어로 쓰는 이메일에 적응하려면 자주 써야 할 문장부터 집중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나면 영어 업무가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형식은 크게 제목, 도입, 본문, 매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란은 대개 상단에 별도의 칸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있는 메일의 바디라고 불리는 부분에 도입, 본문, 매짐의 내용을 적습니다. 이 중에서 메시지 부분만 매일 건건이 달라지는 핵심이고 나머지 특히 도입부와 매짐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습관적으로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문장 몇 개만 외워놓고 되풀이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사실 매번 똑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제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새 메일 쓰기 화면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인사말, 마무리 인사말과 서명이 불러와집니다. 어차피 매번 반복되고 그렇다고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예 반복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두는 거죠. 참고로 이런 서명 기능은 웬만한 회사 메일 클라이언트가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메일이나 네이버에서도 당연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적인 부분이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의 원형이 편지이듯이 아주 오랫동안 편지의 형식이 합의되고 정형화되었기 때문에 편지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문에 들어가는 메시지입니다. 인사말과 서명은 어떤 메일이든지 반복되지만 매번 내가 메일에서 하고 싶은 말은 목적에 따라 메일마다 달라지고 또 그렇게 달라져야 하니까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일상 업무에서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 언제일까를 꼽아봤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하면 외울 것만 많아져서 처음부터 피곤해지니까 50가지 상황을 선정했습니다. 이메일을 쓴 목적 밝히기, 요청하기, 재확인하기 등등 이 부분이 다른 책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의 기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상황들이 무엇인지 선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 표현 2가지씩을 선정해서 총 100개의 문장, 그러니까 100 패턴을 선정했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영어로 메일 쓰는 게 어렵다면 우선 이 100개 패턴 문장부터 공부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표 문장을 달달 외워놓는다면 웬만한 표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책을 보신 분들이 좋았다고 하신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50가지 상황마다 어떻게 하면 이메일을 잘 쓸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하면 각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원칙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노하우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책 곳곳에 콩글리시를 교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교정받은 문장들을 공유한 결과들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쓰는 문장들이 틀리진 않았는데 네이티브가 받아들이기에는 더 적절하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도 한 번씩 보시면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